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 MCU의 6번째 영화입니다. 예고편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약 6,500만을 달성할 정도로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데요. 사람들의 기대만큼이나 마블의 스파이더맨은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노웨이 홈은 마블 영화 중에서 멀티버스의 본격적인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물론 로키에서도 다뤄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지구 바깥에서 일어난 우주적 사건이라 피부에 와닿는 정도가 다르고 영화와 드라마의 매체 특성상 전해지는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멀티버스란 무엇일까요? 이론은 복잡하니까 옆 동네 부자를 한번 데려와 볼까요? 이 부자는 독립적인 세계관 속에서 여러 편의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배우의 캐스팅, 작품의 흥행, 이야기 완결과 제작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엎어지고 만들어지면서 관객은 앞선 시리즈를 알면서도 몰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모두가 알고 있는 걸 인정하면 어떨까요? 각자 다른 세계관이 합쳐질 때 생길 오류를 없애버리면서. 네, 이렇게 비약하긴 어렵겠지만 모두가 특정 사건을 통해 경계선을 허물고 만나게 되는 설정이 멀티버스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사건이 분기점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계가 생겨나고 그 세계는 이곳과 다른 곳이며 그중 일부가 예전에 있었던 시리즈들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누구는 손목에서 직접 거미줄을 뽑고 누구는 기계의 힘을 빌려도 둘이 합쳐졌을 때 엄연히 다른 세계에서 왔기에 설정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MCU는 이미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멀티버스의 떡밥을 뿌려놨습니다. What mysteries lie beyond the reach of your senses? Who are you in this vast multiverse? 노웨이 홈에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하면서 우주적 현상에 대한 접근성을 키움과 동시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마법으로 메우는 역할을 맡죠. Multiverse is a concept about which we know frighteningly little. 노웨이 홈은 그대로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인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와 이어질 예정이고요. 노웨이 홈은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닥터 옥토퍼스와 그린 고블린, 데일리 비글의 제이 조나 제임슨, 또 다음 시리즈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일렉트로의 출연 확정을 통해 멀티버스의 설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비록 루머지만 토비 맥가이어와 앤드류 가필드의 촬영 소식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블과 소니의 계약 때문인데요. 과거 마블은 경영 위기에 빠지자 영상화 판권을 여러 회사에게 팔아 자금을 충당했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 MCU를 꾸리게 되면서부터 다시 판권 회수에 힘썼습니다. 아이언맨의 흥행과 어벤져스로 인한 세계관 확장으로 인해 속도에 더 탄력이 붙었었죠. 그러나 폭스와 소니의 판권은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디즈니가 폭스의 관련 부서를 인수하면서 일부 해결했지만 소니의 판권은 과거 재판에서 승소하여 영구적으로 귀속된 바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승승장구하는 MCU를 보던 소니와 히어로 중 역대급 인기 스타 스파이더맨의 상징성을 가져한 마블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시빌워를 기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대치 역시 엄청났던 걸로 기억하네요. 본 계약 내용은 스파이더맨을 다른 MCU 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대신 스파이더맨 영화의 배급과 수익은 소니가 갖는 조건이었는데요. 그 이후 베놈의 흥행 성공과 기대치에 비례한 수익 분배 등 어른들의 사정으로 파프롬 홈에서 계약이 끝나는 듯 싶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재계약을 완료하면서 MCU의 설정을 소니의 영화와 느슨하게 공유하는 것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이젠 베놈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할 수 있게 됐고 또 그와 같은 세계관인 모비우스에서는 MCU에 출연했던 벌처가 그대로 모습을 보일 예정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에 제작되었던 2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IP까지 이 계약을 통해 노웨이 홈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전부 계승하는 정통성을 내세우며 나아가 이야기를 더 발전시키는 확장성, 동일 배우 캐스팅으로 인한 팬서비스로 예비 관객까지 두루 만족시키는 흥행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물론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물리적 상영 시간의 한계상 그 많은 인물이 저마다의 사연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적당히 작은 분량으로도 재미를 본 적이 있으니 기대치가 폭발적인 건 당연한 일이겠네요. MCU의 스파이더맨은 등장부터 기존 스파이더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거미에 물렸는지, 벤 삼촌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플롯을 방지하고자 한 전개였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토니 스타크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하더라도 미성숙한 청소년 히어로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죠. 노웨이 홈에서 이어질 이야기 역시 새롭습니다. 대놓고 아이언맨으로 활동한 토니 스타크와 지구인이 아니어서 되려 인기를 즐기는 토르, 박물관에 떡하니 걸려있는 스티브 로저스 등 많은 히어로들은 얼굴을 대놓고 드러내며 활동합니다. 얼굴을 가린 앤트맨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세계관에서 그의 존재감은 Do you want to grab one with me? I'm Ant-Man. 반면 피터 파커는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일상을 버티면서도 정체를 숨겼던 이유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의 정체가 전 세계에 공개되며 스파이더맨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만들어졌으니 예고편에서도 이 부분을 짚는 듯한 대사가 나옵니다. Problem is you trying to live two different lives. 의사의 삶을 그만두게 되고 마법사로 살고 있는 스트레인지여서 더욱 그 말이 와닿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신상까지 퍼진 상황에서 확실한 뒷수습은 어려워 보이고 되려 작정하고 판을 왕창 키운 형국이 되었는데 마블이 예고편에 낚시성 장면을 넣은 선례가 있고 아예 등장하지도 않은 장면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이 장면들을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해집니다. 곧 개봉할 상츠와 이터널스의 관심까지 삼켜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스파이더맨의 공식적인 소식은 나오지 않을 듯한데요. 확실한 건 타노스가 휩쓸고 간 인피니티 사가 이후 노웨이 홈이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낼 역대급 흥행력을 갖춘 영화라는 점입니다. 이번 겨울을 설레게 만드는 노웨이 홈을 함께 기다려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